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팔라듐이라고 하는 원자재인데요.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원자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팔라듐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원자재가 뭐가 특별하길래 상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듐,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소행성 이름에서 원소 이름이 정해진 기금속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백금속 중에 금속 중에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장신구로만 사용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점화 플러그, 전극, 수슬기구, 수소 저장 장치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팔라듐은 수소 연료 전지에 매우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 촉매 전환기에 백금과 함께 섞여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유해가스의 90%를 무독성 물질로 전환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라듐의 가장 큰 수요가 바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백금과 함께 섞여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팔라듐 가격을 지금 보시면요,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2,365불인데 가장 높았을 때는 약 2,789불까지 상승을 한 걸 보면은 금 가격 대비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최근 1년까지는 아니죠.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약 1,400불에서 약 2배 가까이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라듐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은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팔라듐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PA라고 하는 알파벳을 검색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팔라듐 가격에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기금속에 해당을 하는 요소들은 인플레이션, 금리, 세계경제, 달러들이 팔라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제가 이전 금 가격 변동 영향에 주는 것들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개를 안 드리겠고, 팔라듐 가격이 변동 영향을 주는 자동차 산업,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백금 가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남아프리카는 좀 지정학적인 걸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팔라듐 생산량의 약 75%가 자동차 촉매 전환기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디젤 자동차에는 백금을 사용을 하고, 가솔린 연료 자동차에는 유해한 차량 배출을 줄이기 위해 팔라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팔라듐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디젤 차량이 거의 없는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며, 심지어 중국에서 가장 큰 소요가 높은데 수요가 전체 팔라듐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동 영향은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인데요. 러시아 회사인 노릴시크,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러시아를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서. 아무튼 노리시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글로벌 팔라듐 공급의 40%나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40%는 남아프리카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80%가 러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서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가 공급량을 줄이기로 결심을 하면은 팔라듐 가격이 급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면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가 경제적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팔라듐 가격이 급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느냐 싸움이 시작을 하면은 팔라듐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금 가격인데요. 지금 현재 팔라듐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가격은 자동차 제조 산업이 다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금속 양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팔라듐 대신해서 백금이나 로듐과 같은 다른 금속으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금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팔라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대체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팔라듐 가격에 변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팔라듐 가격 계속 될 것인가, 이게 의문인데요. 팔라듐 가격의 상승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광 업체의 공급 제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건데요. 채광 업체의 공급 제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팔라듐 공급이 어디서 가장 많이 되는가를 국가별로 보는 건데요.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가장 높습니다. 86밀리턴스가 러시아에서 생산이 됐고요. 남아프리카에서는 80밀리턴스가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러시아, 남아프리카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국가가 단합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큰 변동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오늘 현재까지 팔라듐 공급이 그러니까 팔라듐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낮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5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하는 거 대비 수요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팔라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요 대비 팔라듐 공급이 생산량이 더 높아지면서 앞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팔라듐이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고 시티그룹이라고 하는 대형 은행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생산하는 것 대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티그룹에 따르면은 생산량이 더 높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요 상승인데요. 2010년 그리고 2018년에 팔라듐 그리고 백금 소비를 한번 GFMS라고 하는 기금속 시장 연구 및 컨설팅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이 팔라듐과 백금이 자동차에 얼만큼 소비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팔라듐 자동차 수요가 165만 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0년도 백금 자동차 수요는 94톤이었는데요. 보시면은 2018년도에 팔라듐 생산 수요가 268톤으로 약 62%나 매우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2018년에 백금 자동차 수요는 101톤으로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팔라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백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존슨 맥튜 라고 하는 자동차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따르면은 백금을 이용을 해서 기존 팔라듐 기반의 자동차 촉매 성능과 일치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팔라듐이 더 많이 수요가 많은 이유인데요. 바로 백금보다 팔라듐이 촉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 기관 유해가스를 배출을 잡아주는 촉매제조로서 팔라듐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백금보다 수요가 더 높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강업체의 공급 제한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백금이 아닌 팔라듐 가격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이건데, 백금보다 팔라듐 가격이 저렴을 했기 때문에, 이전 과거에서는 백금보다 팔라듐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팔라듐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백금보다 팔라듐 가격이 더 높은 현재로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백금 개발로 사용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는 연료를 태우지 않고 배기관도 없기 때문에 팔라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팔라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화 되기까지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팔라듐이 수요가 줄게 되면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팔라듐이.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팔라듐을 사용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수요 증가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전기차에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와 그리고 기름으로 가는 차량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팔라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에 따라서 팔라듐 가격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일반 가솔린으로 가는 차가 수요가 계속 상승을 하고 전기차는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팔라듐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팔라듐 그 가격 역시 너무 크게 상승을 하면은 백금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 차의 수요가 전기차보다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팔라듐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사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은 팔라듐 가격입니다. 팔라듐 가격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백금 가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금 가격이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2,508불까지 상승을 하면서 매우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때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살짝 두 개 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팔라듐 가격도 2000년도,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이 크게 한번 하락을 했어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40%가량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값어치만큼 하락을 크게 했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가격까지 2,500불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가격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의문입니다. 팔라듐 가격 거품인가 아니면 곧 꺼질 것인가 이게 의문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팔라듐 관련 ETF가 하나가 있는데 PALL이라고 하는 ETF인데 이게 관리 중인 자산이 3,978억이라고 해요. 3,978억이고 이게 런던과 치리에 있는 팔라듐을 이용을 해서 가격을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ETF의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팔라듐의 선물 가격과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있는데 221.97불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팔라듐 관련 회사를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제가 이 프로넌시에이션 발음을 잘 못하겠습니다. 시베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마 남아프리카 언어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틸워터라고 하는 회사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팔라듐 최대 생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외에도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노리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팔라듐 생산 업체 중에 가장 큰 생산 업체인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틸워터라고 있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시베인이라고 하는 스틸워터라고 하는 회사가 전체 팔라듐 생산 회사들 중에 세 번째로 팔라듐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가장 많이 생산을 해온 회사는 노리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회사로 2,729 언스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앵글로 아메리칸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회사가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는 시베인 스틸워터라고 하는 회사가 세 번째로 팔라듐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베인 스틸워터 SBSW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창립일자는 2012년도로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개별 금 생산 업체로 전 세계 10대 금 생산 업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라듐 외에도 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팔라듐으로는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팔라듐 그리고 백금 생산 업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팔라듐 생산 업체, 다른 팔라듐 생산 업체인 로민과 합병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11.41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이 시베인 스틸워터 주가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그 하락을 한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해서 현재 지금 15.93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 레이쇼를 보시면은 16.86으로 S&P 500 평균이 15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은 것도 아닌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퀵 레이쇼, 커런 레이쇼도 1%면은 비교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0.60, 0.57로 그래도 부채가 좀 있는 편 이고요. 지난 5년간의 매출을 보시면 27.30으로 그래도 매출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 ROI, ROE가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요. 다 10% 이상대로 수익이 매출성이 매우 좋은 회사로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 매출성이 수익성이 매우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원자재들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도 가격 변동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급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주식은 거래량이 많은 회사일 경우에는 공급이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수요, 아니
원자재, 반면에 원자재는 공급이 가격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날씨,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원자재는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매우 안 좋아서 생산량이 떨어지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만약 특정 국가가 특정 원자재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데 공급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리게 되면은 그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날씨와 지정학이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요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 3가지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 매출, 성장성, 브랜드 값어치 이 3가지가 주식 수요에 큰 영향을 주고 매출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식 수요가 좋겠죠. 근데 매출은 좋더라도 혹시나 성장성이 없는 앞으로 성장성이 낮은 회사라면은 주식 수요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매출과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더 수요가 많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설령 회사 매출도 좋고 성장성이 있지만 브랜드가 없는 회사라고 했을 때는 주식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갖춘 회사가 TSLA라고 합니다. 테슬라죠. 회사 매출은 물론 다른 회사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회사 매출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테슬라는. 근데 이 성장성과 브랜드 값어치 하나로 지금 현재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도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회사 매출이 좋아지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다른 회사는 AAPL,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애플은 성장성도 높고 브랜드 값어치도 높고 그리고 회사 매출도 매우 좋은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식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애플이 다시 상승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를 결정을 하는 게 회사 매출, 성장성, 브랜드인데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본 게 세계 경제, 달러, 원자재 가격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험이 오게 되면은 위험이 왔을 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가치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를 예로 들었을 때 구리는 의사구리, 닥터 카펄이라고 해서 구리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달러인데요. 달러 값어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재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이 특정 원자재가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대체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이 대체 원자재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가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다른 원자재가 좀 더 저렴을 하게 되면은 그 원자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원자재 가격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특정 원자재 가격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 달라졌을 때 수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공부한 걸 토대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을 들어서 이거를 공부하고 원자재 공부를 했지만 이걸 토대로 이윤 창출을 하는 게 실제 생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걸 토대로 원자재 투자가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